밀양박씨 박보영은 키 158cm, 90년생이고 세자매 중 둘째이며 직업 군인이었던 아버지를 따라 충청북도 괴산구 증평읍에서 자란 시골 소녀입니다. 박보영은 어릴 적 같이 어울렸던 친구들이 모두 군인 자녀들이라 가족처럼 지냈는데 상과들을 다니며 메뚜기와 잠자리도 잡고 겨울에는 눈썰 매장 대신 동네 비탈길에서 비료포대를 타며 순박하게 놀았는데 후에 이런 경험이 배우를 하면서 캐릭터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그녀는 군인 아버지 밑에서 엄하게 자랐는데 살면서 아버지에게 가장 크게 혼난 적은 말다툼을 하다가 국그릇을 엎었는데 원래는 숟가락을 탁 놓고 나가려고 했지만 실수로 국그릇이 잘못 엎어져서 크게 혼났다고 합니다. 박보영은 초등학교 시절 남자아이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했었다고 합니다. 친했어요? 저 진짜 많이 괴롭혔던 애들. 당시 지나가는 박보영에게 서브 4층에서 던져서 보영이 맞추기, 흰 브라운 입고면 등짝에 물 뿌리기, 이유 없이 머리 때리기. 그러면서 괴롭힌 이유를 묻는 질문에 그저 재미 때문이었다고 당당하게 밝혀 보영이가요, 툭하면 울었거든요. 그 재미 얘기예요. 박보영과 출연자들에게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여기 썩은 놈들이 다 있네. 그녀는 중학생 때부터 서울과 청주를 오가며 연기를 배웠다고 합니다. 다만 학업과 연기활동을 병행해야 했기 때문에 학교로부터 환영받지 못했고 그래서 연애활동 병행이 가능한 상업고등학교로 진학하게 됐다고 합니다. 박보영은 학창시절 눈에 띄지 않는 지극히 평범한 학생이었는데 고향 친구들의 말에 따르면 배우를 준비하는 예쁘장한 여고생이었다고 하며 그녀가 고등학교 때 저지른 가장 큰 일탈은 기껏해야 학교의 높은 담을 넘다 선생님께 걸려 운동장 10바퀴를 돌고 녹초가 돼 눈물을 흘렸던 일이라고 합니다. 박보영은 배우 활동을 시작한 고등학생 시절부터 유명세를 치른 적이 많았는데 자신보다 어린 후배가 지나가면서 제 박보영이다 라며 반말로 이름을 부르는가 하면 책상 서랍에 쓰레기를 넣어놓기도 하고 그냥 노골적으로 싫어하는 친구도 있었다고 밝히며 그럴 때마다 사람이라 감정 기복도 있었지만 더 웃으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박보영은 4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단국대학교 공연영화학부에 정시로 합격했습니다. 당시 고3이었던 그녀는 수시에 모두 떨어지면서 수능에 올인했고 그때가 인생에서 제일 공부를 열심히 했던 시간이었다고 밝히며 수능 당일에는 종이컵을 든 손이 떨릴 정도로 긴장했지만 어머니의 격려에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박보영의 세자매는 편안한 친구 같은 사이인데 언니는 방송을 모니터링해주고 동생은 SNS나 커뮤니티의 반응을 모니터링해주며 많은 조언을 해준다고 합니다. 특히 친언니는 박보영이 서울에 올라와 혼자 지내야 할 때가 있었는데 직접 올라와 청소와 밥, 빨래를 하며 뒷바라지를 해줘 고마운 마음의 빚이 있었는데 나중에 언니의 조카가 태어났을 때 편지와 함께 자동차를 선물해줬다고 합니다. 박보영은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못 알아본다고 합니다. 자신을 알아보려면 아무래도 눈을 봐야 알 수 있는데 키도 작고 그 상태에서 모자까지 쓰니까 정수리만 보이기 때문에 거의 못 알아보며 가끔 알아보는 사람이 있어도 네 맞아요 라고 하면 막 붙잡거나 이러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박보영은 고2 때 드라마 비밀의 교정으로 데뷔합니다. 이때 데뷔 동기로 이민호가 있었으며 박보영은 금은방의 금목걸이를 훔쳐 짝사랑하는 이민호에게 갖다주는 철없지만 사랑스러운 캐릭터로 나왔습니다. 당시 그녀의 회당 출연료는 20만원이었는데 이마저도 회사랑 나누고 세금을 떼며 얼마 안 되는 돈을 받았고 착한 박보영은 그 돈을 전부 어머님께 갖다드렸다고 합니다. 과속 스캔들에서 차태현에게 울분을 토하는 장면은 박보영의 애드립이었다고 합니다. 여기 있는 내 눈, 이거 코, 이거 다 아버지가 만든 거잖아. 4억만 주고 한번 너라면 어떤 얘기를 하겠냐라고 하셔가지고 그냥 막 생각나는 대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좋으셨나봐요. 과속 스캔들로 한참 스타덤에 오른 박보영은 난데없는 음주 인터뷰 논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상황인즉 발그레한 얼굴에 배시시 웃으며 대답하는 게 그리고 왜냐면 평소에 다닐 때 160 넘어요. 구들이 생길 때는. 미성년자였지만 술이 오른 듯 보여 오해를 불러일으켰고 그거 물으면 안 되죠. 저도 숙녀예요. 이에 박보영은 직접 그 영상을 봤는데 술에 취한 것처럼 보일 법했다. 하루에 많은 인터뷰를 하다 보니 말이 저절로 나올 정도였고 당시 양쪽 조명이 너무 뜨거워 얼굴도 붉어졌다면서 그 사건 이후론 꼼꼼히 체크하며 모니터링하는 습관을 들였고 반성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박보영은 과속 스캔들 흥행 이후 소속사로부터 얼음의 소리라는 피겨 관련 영화 제의를 받았지만 예전부터 척추측만증을 앓고 있어 거절했으나 소속사의 지속적인 설득에 피겨 연습을 했지만 머리를 크게 다쳤고 병원 신세를 지면서도 소속사는 연습을 강요했으며 이 과정에서 병원을 통행한 소속사 관계자가 주사를 맞으려면 상하이를 모두 탈의해야 한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에 그녀는 건강을 지키기 위해 출연 포기 의사를 밝혔고 영화 제작은 무산됐지만 공동제작사 측에서 사기 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르렀고 전속계약 해지 소송과 함께 2년 동안 지속된 법적 분쟁으로 인해 실제 은퇴까지 생각했다고 합니다. 후에 무혐의 처분을 받고 차태현의 소개로 그의 전 매니저가 세운 소속사로 옮긴 후 활동을 재개하게 됩니다. 이에 박보영은 힘들었던 시간 팬들이 시골집과 학교 주소로 보낸 수많은 팬레터를 보며 위로를 받아 복귀를 결심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영화 개봉 후 꼭 극장 화장실에서 관객들의 반응을 확인한다고 합니다. 표를 끊어 뒷자리에 앉아 관객들의 웃음 포인트를 확인하거나 영화가 끝난 뒤 천천히 걸으며 퇴장하는 관객들의 대화를 집중하기도 하는데 특히 화장실이 신랄한 비판이 나오는 곳 1등인데 한 번은 연기력 비판을 듣고 손을 씻으며 자책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어릴 적부터 연기를 시작했지만 첫 키스씬은 26살 때 드라마 오나의 귀신님에서 찍었습니다. 그리고 극중 적극적인 도발과 19금 대사 때문에 나 그럼 또 하고 싶어지잖아. 아 이게 또 잘 나가다 진짜. 연기할 때 많이 부끄러웠는데 조정석 씨가 내 안의 뻔뻔함을 끄집어내는데 많은 용기를 줬다고 합니다. 아이고 깜짝이야.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